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윤석입니다. 예, 명의들의 경고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제작진이 네. 교수님을 두고 대장암의 해결사다, 또 대장암의 권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저도 정말 뵙고 싶었었고 대장암 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 네. 궁금증이 많았는데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장암의학과 이윤석 교수입니다. 자, 이윤석 교수님, 특히나 이 대한민국의 대장암 분야의 권위자십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대장암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 6,000회가 넘는다. 근데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을 한 이후부터는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하면서 카운팅을 안 하고 했던 게 2017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2017년 이후에도 수술을 많이 하신 거고 2017년 이전까지 6,000회 수술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도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조금 더 어릴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야, 내가 그랬어요? 몇 개 했어, 몇 개 했어, 몇 개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예. 수술의 개수보다는 예. 수술 하나하나에 더 질, 퀄리티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예. 몇 개 했다가는 사실 이제 어느 중요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7년쯤 2017년, 18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에 넘어가면서부터 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윤석 교수님이 대장암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권위자시냐면은 세계 유수 병원이나 유수 협회에서 초청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1년에 한 외국을 몇 번이나 나가시는 거예요? 한 15번 정도? 그럼 최소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를 가시는 건가요? 주로 이제 동남아도 가고요. 동남아. 미주나 유럽도 이제 가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이제 대만 국제 대장암 학회 갔다 와서 가서 강의를 하고 왔고요. 1월 달에는 이제 홍콩,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학회에 지금 초청받아서 갈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장암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아마 뭐 식생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서구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오래전서부터 그런 수술을 했을 텐데 교수님을 불러서 뭔가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대장암이 서구 질환이거든요. 그렇겠죠. 이전에 제가 레전트 때는 별로 없었어요. 서구에 훨씬 더 많았고 사실은 예전에 2000년대 전에 1990년대, 80년대는 사실 서구 의사들이 한국의 대장암 치료나 수술을 약간 내려다보기도 했고 네. 우리나라 의사들이 사실 많이 가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저 세대가 아니라 저 윗세대 선생님들이 복강경이나 로봇을 먼저 이제 도입을 했고 예. 굉장히 그 수술을 열심히 하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수술을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 치료를 인정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저는 저가 잘난 것보다 위에 선배님들의 덕을 본 거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동남아 이쪽으로 많이 간 거는 또 제가 잘나서라기보다 예. 한류의 덕이 사실은 있습니다. 한류의 이게 덕도 있죠. 뭐 강동원, 뭐 장동건 이런 분들 때문에 한류가 너무 유명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실력을 가진 어떤 대장암 외과 의사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한국산 선생님들을 더 좀 선호하고 한국 선생님들하고 더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또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한류도 덕도 많이 본 그런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은 사실 한류라는 거는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같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의사 선생님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을 때는 그거를 살짝 이렇게 완전히 오픈 안 하고 살짝 나만의 노하우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필요한 직종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요. 어떤 제 그래요? 유명한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만의 레시피 이거 먹으려면 줄 서서 와라. 그런 거는 가능은 한데 사실은 어떤 나만이 할 수 있는 수술,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수술은 저는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수술 시연을 했을 때 많은 의사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수술법이 발전되고 널리 보급이 되면 그 수술이
한글에 또 발전이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선생에 의해서 또 발전이 돼서 또 그 기술이 발전된 거가 환자한테 또 좋은 선한 도움이 영향을 되고. 미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의학이나 수술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되지 나만 할 수 있는 수술 너는 못해 이 수술을 받아 나한테 와야 이거는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또 공개 안 하는 뭔가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 분야고 예. 또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퀄리티 이상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외과 의사들이 좀 더 쉽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술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술함으로써 많은 고생 많은 대장암 환자들이 완치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17년까지 6,000례 환자를 수술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카운팅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신죠? 예, 제가 비교적 좀 주니어 때 예. 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대장암에 막혀서 오셨어요. 그래서 대장이 막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밥을 먹으면 변이 생겨서 변이 나와야 되는데 예. 내려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변이 아니, 안 나오죠. 암 때문에. 암 때문에. 네, 암이 자라들어서 예. 대장을 꽉 막은 겁니다. 아, 그럼 그래요? 변이 계속 안 나오죠. 안 나오겠죠. 그럼 배가 점점 이제 빵빵해지고 빵빵해지고. 배가 아파서 예. 복막염 증세로 이제 응급실에 보통 오시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응급으로 일단 저희가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예. 압력을 일단 떨어뜨리고 그래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6개월 동안 12번 정도 하셨고요. 예. 이후에 임신도 하셨고 임신도 하셨고요. 네, 출산도 하시고 뭐 지금 완치된 그 상황이고 이제 오래돼서 이제 저한 병원에 그냥 그만 오시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이제는 안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장의 굵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장의 굵기는 위치마다 조금 다른데 그래도 예. 한 4, 5cm 정도라고 4, 5cm. 네. 4, 5cm 요 정도 되는 거죠. 한요 네, 정도 네, 되는 네.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암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커진 건 아닐 거고. 증상이 없다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은 대장암을 소리 없는 킬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빙산이 요만큼 나왔을 때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증상이 딱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뭐 대장암 얘기를 쭉 했는데 대장암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네. 하셨나요? 증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올 텐데 그래도 자각 증상이라는 게 뭔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아예 없나요? 뭐 엄밀히 말하면 뭐 그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거고요. 예. 이제 변비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변비. 네, 그 다음에 항문이나 복통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빈혈, 어지러움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빈혈인데 대장암 증상이 네, 또 특히 연결. 오른쪽에 이제 대장암이 있는 경우는 빈혈 원인을 찾다가 대장암을 찾는 경우도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에 생길 가능성이 빈혈과 또 연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딱 대장암에 맞는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학회에서 예. 많이 권장을 하는 게 이제 45세 예. 정도, 50세에서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040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역시 또 세계 1위라고 하네요. 음식과 비만과 대장암 뭐 다 연관성이 있겠죠. 다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이거 왜 걸렸을까요? 암은 딱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팩터들이 있는데 이전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 대장암 환자는 사실 굉장히 비율이 낮지 드물었는데, 않습니까? 네, 근데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젊은 층에 그 대장암 환자가 좀 증가되고 있는 게 목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그런 건 아닌가 보죠.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왜 그런지 그다음에 젊은 세대에 생기는 대장암은 앞으로 코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만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엄청 큰 문제죠. 비만과 내장 지방 그리고 이 대장암 뭐 이런 거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모든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비만은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뭐 고혈압, 당뇨부터 시작을 해서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그런 암이라든지 모든 게 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비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컨트롤해야 돼요.